인류가 맞이하게 될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만약 온실가스의 증가가 현재와 같은 속도로 진행된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떠한 변화가 생길까요? 이제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가상의 시나리오입니다. 이 가상의 시나리오에 사용된 세 가지의 전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류가 탄소 배출 감소 노력을 하지 않고 지금처럼 지구온난화가 진행된다는 첫 번째 전제와 더불어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일시적이지만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극단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두 번째 전제, 그리고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 예측 기준은 세계 권위의 IPCC가 아닌 호주 국립기후보건센터의 정책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다는 세 번째 전제입니다. 많은 기후연구소들이 IPCC의 연구 보고는 너무 조심스럽고 보수적이며 계량화된 확실한 사실들만을 근거해 작성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불확실한 변수들은 너무나 많고 이를 모두 계량화하여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에 근거한 전제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결과가 예측되어질 때 거기다가 시간이 촉박한 경우에는 수동적인 대응보다는 차라리 모든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과잉 대응이 더 맞는 방법이 아닐까요? 저는 기후변화의 불확실한 요소들이 극단적인 변수로 작용하게 되는 상황까지 모두 넣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비전문가로서 재미로 만들어진 이야기라 생각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중국과 미국, 유럽연합과 인도를 비롯하여 탄소 배출량이 많은 나라들이 탄소 저감 조치에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며 대한민국과 같이 탄소 저감 조치에 무관심하거나 개발에만 힘을 쏟는 개발도상국들의 환경정책 비협조와 더불어 경작지 확보를 위한 브라질과 아프리카의 밀림 해소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가속시키고 있었습니다. 2020년 410ppm이던 이산화탄소의 수치는 2030년 437ppm이 됩니다. 이는 지난 2000만 년간 전례 없는 수치입니다. 지구 평균 온도는 1.6도에 달합니다. 2030년경 약 1.3도를 예상했던 IPCC의 보고서들은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남극의 서쪽 빙하층 및 빙하가 없는 북극해의 여름이 시스템 임계점을 넘어서기 시작하며 빙하는 녹았다 얼었다의 반복이 아닌 녹아 없어지는 양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지구를 순환하는 제트기류는 불안정해집니다. 제트기류의 불안정화는 세계적인 기후 영향에 막대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극단적인 열파와 한파가 나타나며 매년 급격한 날씨 변동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 놓인 많은 사람들이 사망합니다. 태풍의 강도는 더 세지고 빈번해졌으며 산불과 들불이 규모는 커지고 지속 시간은 길어졌습니다. 지진과 해일의 발생 빈도 역시 증가합니다. 평균 온도의 상승으로 인해 빙하의 붕괴는 가속되며 태양열을 반사할 빙하들이 줄어들어 그 효과는 더욱 가속화됩니다. 온난화로 인해 생태계의 50%가 종의 생존에 변화를 겪습니다. 대부분 서식처를 이동하여 살아가지만 일부는 멸종됩니다. 세계적인 전염병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숙주 역할을 하는 동물들의 거주지 변화가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슈퍼 태풍의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바다에서 주로 발생하던 용오름 현상이 육지에서도 토네이도급으로 성장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여전히 낙농업 로비스트들은 환경보호 법안 반대에 막대한 로비를 하고 있으며 아마존과 아프리카 밀림의 파괴는 지속됩니다. 특히 브라질의 트럼프라 불리는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의 아마존 삼림 파괴 지진은 아마존의 파괴에 가속을 더했습니다. 기후난민은 1억 명을 넘어가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호주와 같이 기후난민을 거절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고 난민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 지구는 자정적인 온도 조절 기능을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2030년) 탄소 배출은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205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는 2.4도에 이르는데 지구는 태양열 반사 능력의 약화가 심해지면서 자체적으로 온도를 0.6도 더 상승시킵니다. 해수면의 급격한 상승으로 미국을 비롯하여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방글라데시, 네덜란드 등 많은 나라가 침수되며 키리바시, 파푸아 뉴기니의 카트레트 제도, 투발루, 몰디브, 나우루, 코스라에
마셜제도, 솔로몬제도, 투켈라와 같은 섬나라들이 모두 침수됩니다. 브라질의 대두 생산을 위한 삼림의 파괴는 아마존을 재생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었으며 비를 만들고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던 아마존의 기후 조절 능력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마존은 사바나 초원지대로 변했으며 대규모의 가뭄과 고사병이 발생합니다. 제트기류는 더욱 불안정해지고 약화됩니다. 기상이변의 규모와 빈도는 더 거대해집니다. 태풍을 소멸시키던 제트기류가 약화되자 태풍의 존속시간이 길어지면서 매년 여름 전 세계적으로 재난급의 태풍 피해가 발생하며 대부분의 태풍은 슈퍼 태풍으로 발달합니다. 산불은 잘 진화되지 않으며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나무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며 과다한 이산화탄소의 흡수로 바다는 산성화되어 갑니다. 오징어, 조개와 같이 숨쉬기 어려워진 바다 생물의 30%는 멸종하며 특히 산호초는 100% 사멸하게 됩니다. 또한 바다에 사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감소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는 더욱 증가합니다. 여름에 50도가 넘는 나라들이 속출하게 되며 고열과 가뭄, 한파로 사망하는 사람들은 매년 증가합니다. 제트기류의 불안정화로 인해 대기 순환이 잘 되지 않아 미세먼지가 대기에 머무는 날이 증가하며 특히 중국과 인도에서는 산업혁명 때의 영국이 그랬던 것처럼 스모그 현상에 의해 연일 수만 명의 사람들이 호흡기 질환으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멕시코 만류의 유속은 더 느려지고 북유럽, 북아메리카, 동해안에 전달되던 열 전달이 줄어들면서 북반구는 한파와 더불어 산발적인 기상이변이 발생합니다. 세계 지표면의 30% 이상이 사막화가 시작되며 남아프리카, 지중해 남부, 서아시아, 중동, 호주 내륙, 미국 남서부 전역은 극심한 사막화가 진행됩니다. 식량의 가격이 점차 상승합니다. 영구동토층은 모두 유실되면서 엄청난 양의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뿜어져 나와 지구온난화를 더욱 가속화시킵니다. 또한 영구동토층에 잠자고 있던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들이 출몰하여 백신 개발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전염병이 나타날 때마다 전 지구적인 패닉 현상을 겪습니다. 빙하가 녹고 지각을 누르던 압력이 약해지자 지진과 해일이 잦아지고 화산 폭발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2050년 이후 가난한 나라의 인구 증가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후난민은 10억 명에 달하며 전 세계 인구는 90억에 이르고 인류가 생산하는 탄소 배출량도 늘어갑니다. 지구는 스스로 온도를 상승시키며 이제 인간의 힘으로 이 현상들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상기후는 더 이상 낯선 현상이 아닙니다. 지구 육주의 35%, 지구 인구의 55%가 생존이 불가능한 치명적인 태양열에 1년 중 20일 이상 노출됩니다. 북아메리카는 들불, 폭염, 가뭄, 침수 등의 파괴적인 이상기후로 인해 인간이 거주하기 힘든 환경이 됩니다. 히말라야 얼음층의 3분의 1 유실로 인해 아시아의 큰 강들에 흘러가는 유수량이 심각하게 감소합니다. 안데스 산맥의 빙하 유실은 70%에 달하며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의 강우량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반영구적인 엘니뇨가 발생하며 동남아시아는 급격히 사막화되어 갑니다. 반면 미국과 멕시코는 거대한 태풍과 허리케인, 폭설과 홍수로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세계 지표면의 30% 이상에서 건조지대화가 나타납니다. 특히 남아프리카, 지중해 남부, 서아시아, 중동, 호주 내륙, 미국 남서부 전역에서는 극심한 사막화가 일어납니다. 산호초 생태계, 아마존의 우림지대, 북극의 여러 생태계는 완전히 붕괴합니다. 서아프리카, 남미 열대지방, 중동, 동남아시아 등에서 치명적인 태양열 조건이 100일 이상 지속됩니다. 이 영향으로 많은 지역에서 독자 생존이 불가능해지고 10억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합니다. 현재 아프리카 일부에서 겪는 물 부족과는 비교도 안 될 물 부족 현상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납니다. 메콩강, 겐지스강, 나일강과 같은
농업적으로 중요한 삼각주의 하류 지역들은 이미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침수되고 첸나이, 뭄바이, 자카르타, 광저우, 텐진, 홍콩, 호치민, 상하이, 라고스, 방콕, 마닐라 등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된 일부 도시들의 주요 지역들에서 사람들이 떠납니다. 건조한 아열대 지역에서는 농경이 불가능해집니다.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식량 생산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폭염, 홍수, 태풍과 같은 극단적인 이상기변들이 증가합니다. 곡물 수확량은 대폭 감소하고 식량의 영양성분이 감소하며 곤충의 개체수가 파국적으로 감소합니다. 곤충의 개체 감소는 전체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며 생물 다양성의 영구 상실로 이어지게 되어 곤충을 먹이로 삼던 많은 생물들이 멸종하거나 개체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우기가 줄어들며 사막화는 점점 가속화되고 작물들이 온도에 적응하지 못하며 그나마도 남은 작물이 해충에 대한 피해가 극대화됩니다. 식량 가격은 폭등하고 사람들은 생존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곳곳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는 심각한 식량난과 물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난민들의 대규모 이주가 국가를 넘어 지속되자 자연히 국가 시스템은 붕괴됩니다.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극단적인 자연재해, 부족한 식량, 그리고 생존을 위해 곳곳에서 벌어지는 폭동은 사회에 대한 결집력을 약화시킵니다. 매년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가 나타나지만 백신 개발 속도는 바이러스의 변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게다가 사회적인 혼란으로 전염병의 역학조사는 불가능하며 이러한 바이러스의 등장은 곧이은 팬데믹 상태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극지방의 얼음 소멸로 인한 태양에너지의 영향력 증가로 지구의 온도는 점점 올라가며 지구 자정의 임계점을 넘어선 2030년 이후 대기와 해류, 지각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숲의 부재와 산성화된 바다로 인해 지구온난화는 더 극대화되었습니다. 특히 백두산을 비롯한 각지의 화산 폭발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비약적인 증가는 지구의 평균 온도를 대폭 상승시켰습니다. 2050년 이후 대형 자연재해로 인해 매년 수백만의 사람들이 사망합니다. 가난한 나라로부터 시작된 전 세계적인 인구 감소율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인류는 탄소 저감을 위해 극단적인 에너지 정책을 취해보지만 이미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을 잃은 지구는 인류가 취한 정책들을 모두 무효화시킵니다. 이산화탄소는 안정화된 기체이며 소멸되는데 100년에서 300년의 기간이 걸립니다. 산업혁명 이후 발생한 이산화탄소들은 아직도 지구 대기에 쌓여있고 그렇게 지구는 스스로 온도를 높이면서 2100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경 인류가 예상했던 2100년의 시나리오는 모두 틀렸습니다. 해수면의 높이, 평균 기온, 인구의 숫자, 재해의 발생과 규모, 기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한 예상은 모두 빗나갔습니다. 2100년 지구 평균 기온은 5도 상승했으며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진 바다는 팽창하여 해수면의 높이가 3m 상승합니다. 대부분의 생태계는 파괴되었으며 생물종의 60%가 멸종합니다. 특히 염분이 낮아지고 산성화된 바다의 생태계는 80% 이상 파괴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도시에서 여름에 야외 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만약 30분 이상 노출된다면 열사병에 의한 사망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100억에 달할 거라던 인구의 수는 대형 자연재해로 사망하는 인구의 증가와 고질적인 영양 부족과 식량의 공급 실패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출산율 감소로 인해 20억에 그치게 됩니다. 2100년 현재 인류가 선택한 거주 지역은 그나마 자연재해의 영향을 덜 받는 지역으로서 전체 육지의 10%도 되지 않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지역이 지진의 영향권에 들게 되어 지구는 전체적으로 인간이 살기 힘든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인류의 주요 관심은 주거 내진 설계, 냉각 시스템, 식량 조달, 우주 이민 등과 같은 인류 생존으로 집중됩니다.
해양생물이 소멸되고 산성화되어 들끓는 뜨거운 바다, 한여름에 60도를 넘어가는 폭염, 발생하면 잘 소멸되지 않는 거대한 태풍과 허리케인, 폭염 속의 마른 번개가 발생시키는 지속적인 산불과 들불은 그나마 남은 식물들을 불태웁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산 폭발, 불규칙적인 거대한 지진, 농경지의 축소로 인한 식량 생산의 현저한 감소로 인류의 수는 계속 줄어듭니다. 국가의 경계가 무너지고 독자 생존 위주의 생활을 영위하던 인류는 결국 자신들이 존재했었다는 흔적만을 남긴 채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이제 지구에 남은 생명체는 열에 적응할 수 있는 세균과 곤충들, 소수의 해양 생물들로 국한되었습니다. 지구온난화라는 대재앙에서 살아남아 우주로 나간 일부의 인류는 지구의 자정작용을 기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자정작용은 인간의 기준일 뿐이며 지구에게 있어서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의 존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지구는 늘어난 탄소로 인해 대기와 물과 지각의 움직임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지구는 인간이 100여 년 동안 급격하게 변화시킨 환경에 대해 어떻게든 안정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것입니다. 물론 대재앙 이후에 지구가 선택하는 시스템이 인간의 생존에 적합한 환경일 확률은 매우 작을 것입니다. 후세의 인류에게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